자, 스포츠를 재테크처럼 분석의 정석 아르마다입니다. 안내 코멘트 넘기실 분들께서는 2분 정도만 건너뛰기 하시고 바로 분석부터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숲TV에서 스포츠 분석 전문 베스트 스트리머로 공식 활동하고 있고요. 주력 종목은 NBA와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와 미국 축구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축구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전달해 드릴 거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미국 축구로 오게 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미국 축구를 궁금해 하실 텐데, 아무래도 제가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다 보니 미국 축구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공식 방송 얼마 전에 약 3주년을 제가 또 달성을 했고요. 공식 방송 3년을 진행하는 동안 매번 단 2조합으로 기록해드린 무려 10연승 이상 기록 총 7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도 우리가 9할 승률을 또 한번 만들어냈기 때문에 또 이제 10연승 이상 기록 이번 시즌에도 꼭 한번 기록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단순하게 제가 말로만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유튜브 댓글창 보시면은 그 댓글창에 제가 따로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개인 통상 기록 링크인데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실제제 적중 게시글 드립니다. 아무거나 들어가셔서 날짜부터 내용들 그리고 댓글들까지 모두 투명하게 확인 가능하시니까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이 친구가 과연 어떤 기록들을 세워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톡으로 데이터 받으실 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고, 또 유튜브로 바로 보실 분들은 저와 포함되어 있는 멤버십 가입하시면 즉시 유튜브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뭐 1패키지, 주 패키지, 월 패키지 끊어서 데이터표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숲TV 오셔서 이런 식으로 별풍선 후원을 주게 되시면 또 데이터표 숲TV 쪽지함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어쨌든 제가 형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미국 축구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온다고 해가지고 막 시작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무려 2년 전부터 저는 미국 축구를 또 주력으로 다루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미국 축구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제 프리뷰 한 번이라도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문적으로 다뤄드리고 있고요. 또 이제 뭐 미국 축구 앞으로도 함께 받아보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패키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메이저리그는 무려 승부입니다. 강승부입니다. 최근 강승부 뭐 더 말이 필요한가요? 지금 현재 4연승 도전이죠. 후반기 100% 승부 적중률입니다. 여기다 최근에 몰빵까지 또 5연승까지도 깔끔합니다. 어제도 경기 없었지만 애틀랜타 역배로 또 우리가 몰빵해서 적중을 해줬습니다. 계속 좋은 성과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강승부로 몰빵 6연승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앞에 안내 멘트가 좀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양키스와 그리고 휴스턴 경기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다 스포츠 분석 채널에서는 그 어떠한 형태의 사설사의 통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메뉴원 클럽맨님 별풍선 맞습니다, 200개의 형님. 우리 적중 메뉴 기원. 고맙습니다. 바로 또 저 다음 보내드릴게요. 주 일요일까지 맞을까요? 확인되셨습니다. 자, 양키스 선발 투수가 오늘 캠 슐리틀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즌 1승 2패, 방어율 4.5점대고요. 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브라운입니다. 이번 시즌 9승 5패, 방어율 2.47점대입니다. 양팀의 분위기가 완전 상반됩니다. 휴스턴 최근에 원정 경기에서도 빠따값 터져주면서 좋은 경기를 많이 했고, 양키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빠따값에 대한 문제를 보여주게 되면서 연패에 들어갔다가 겨우 탈출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키스라는 팀의 어떤 성과 그리고 양키스라는 팀의 강점은 홈런이긴 합니다. 홈런이 얼마나 잘 나올 수 있느냐, 특히나 홈 경기에서 OPS가 얼마나 잘 터져주느냐의 차이인데, 저는 일단 양키스 원정 경기는 거진 잘 안 가는데 양키스를 제가 그래도 컨택하는 부분들은 어디냐면 홈 경기입니다. 왜? 양키스는 애초에 이번 시즌 마운드가 좋았던 팀은 아니에요. 물론 뭐 1선발에 맥스 프리드 있고 2선발에 카를로스 로돈이 있긴 합니다만 원투펀치를 제외한다고 한다면은 마운드에서 그렇게 힘이 없거든. 그러다 보니 오늘 선발 출전하는 슐리틀러 또한 이 선수를 보고 우리가 뉴욕 양키스가 오늘 이길 것이다 바라보기 많이 힘들죠. 상대 투수가 어쨌든 간에 사이영에 도전을 하고 있었던 이 헌터 브라운이었다 보니까 물론 최근엔 살짝 조금 죽어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고 있죠. 어쨌든 양키스는 홈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 빠따값 이 부분에 조금 코멘트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원정 경기 빠따 죽어 있을 때는 저는 웬만하면 잘 안 챙겨가는 편이긴 합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 휴스턴 또 원정 경기에서 빠따가 나름 나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선발 투수가 헌터 브라운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양키스의 캠 슐리틀러 그리고 뭐 헌터 브라운
이거는 너무나 또 휴스턴 쪽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 경기고, 또 이제 뭐 헌터 브라운이 또 바로 직전 경기였습니다. 오랜만에 보스턴전에서 7이닝간 1실점으로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휴스턴 쪽으로 컨택을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양키스라는 팀이 어디 뭐 저기 변방팀에다가 시즌을 던진 팀도 아니고, 아직까지 그 와일드카드, 뭐 물론 와일드카드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직행이 될 수도 있겠죠. 계속해서 가을 야구에 대한 어떤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캠 슐리틀러에다가 포커스를 맞춘다라기보다도 당연하게도 양키스 홈 경기에서 빠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헌터 브라운이 털린다라고 했을 때 휴스턴의 원정 기대값은 분명 기대할 수 없는 어떤 빠따력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우리가 뭐 세부적인 지표나 표면적인 지표로 보는 그 양팀 선발의 차이 이런 것보다도 현 시점에 양키스가 처해 있는 위치와 그리고 휴스턴이 처해 있는 위치를 고려해 보았을 때는 양키스가 역배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프랜승에 대한 메리트가 이보다도 좋을 순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 양키스 프랜승 꽤 괜찮게 보고 있고요. 또는 이제 휴스턴이 승리한다라는 거는 뭐랄까요? 휴스턴이 빠따가 터져서 승리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헌터 브라운이 뉴욕 양키스를 찍어 누르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 당연하게도 언더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양키스가 이기더라도 조금은 언더가 보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접근할 부분 언더, 그 다음에 양키스 프랜까지 두 구간 모두 괜찮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키스 프랜 그리고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랑 에인절스 경기 보겠습니다. 오늘 디트로이트 선발 투수가 타릭 스코발입니다. 이번 시즌 11승 3패, 방어율 2.1점대고요. 에인절스 선발 투수가 오늘 카일 핸드릭스입니다. 이번 시즌 6승 8패, 방어율 4.6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너도 나도 오늘 가져가는 경기일 겁니다. 아마 뭐 오늘 경기 승부를 보시든 안 보시든 내가 오늘 뭐 주력 조합을 짜든 안 짜든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디트로이트 승 또는 마헨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요거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어제 형들한테 발송됐던 메이저리그 이 전체표인데, 제가 어제 여기서 전 구간을 다 맞춰드렸죠. 승패랑 승패 구간 어제 제가 애슬레틱스 승 잡아드렸고, 그리고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홈 경기에서 길창조가 선발 등판에서 1.2배 너무나 좋아 보인다. 부러지지 않을 거다. 들어올 거다. 그러나 이 승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뭐였다? 승 1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시애틀이 어차피 승리를 하더라도 이거는 많은 득점 차이가 불가능하다. 어차피 1점 차로 이길 것이다. 홈 경기다 보니까 그래서 승 1무가 났습니다. 정확히 4대3 언더까지 났어. 피츠버그는 승의 마인까지 했고 애틀랜타는 우리가 오늘 가져갔던 주력 몰빵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뭘 따라갔냐면 어제 메리트라는 걸 따라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안 질 거예요. 1.2배 스코발 홈 경기, 특히나 상대 투수가 뭐 핸드릭스라고 한다면은 잘 던질 겁니다. 그리고 잘 할 거고. 자, 다만 문제점을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디트로이트의 빠따라고 봐야 돼요. 후반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디트로이트가 이번 그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을 보면은 생각보다 올스타전에 디트로이트 애들이 많았거든요. 빠따 타선들에서. 이유가 뭐냐? 전반기 때 빠따를 너무 잘 쳤던 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디트로이트 쪽에 어쨌든 이제 올스타 리거들이 많았었는데, 결론적으로 후반기 들어오면서 디트로이트가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빠따 때문이에요. 기복이 너무 심해. 좋을 때와 뭐 안 좋을 때 빠따 기복이 너무 심하고, 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 데이터를 저만이 아마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핸드릭스 있지 않습니까? 이 에인절스 선발 카일 핸드릭스가 사실 뭐 이번 시즌 뭐 지난 시즌 핸드릭스는 믿고 거르는 투수다라고 우리가 이미 낙인이 찍혀버리긴 했습니다만, 핸드릭스가 원래는 좋은 투수 그리고 메이저리그의 생각보다 잔뼈가 굵은 투수거든요. 오래 던졌던 투수야. 그만큼 어느 정도 지표들이 좀 있단 말이죠. 얘가 디트로이트 상대로 좀 잘 던져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구장에서 좀 던집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에도 이 선수가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8이닝간 1실점을 했어. 그러니까 상성상 얘가 체인지업에 좀 몰빵되어 있는 투수인데 디트로이트가 체인지업이 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성적인 부분에서 은근히 핸드릭스가 여태까지 디트로이트한테 피칭 내용이 좋았다라는 거, 요거는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둘 다 제가 볼 때 잘 던질 것 같아요. 타릭 스코발도 잘 던질 것 같고, 그리고 이 핸드릭스도 오랜만에 잘 던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다 보니
어제 시애틀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안 질 거예요. 디트로이트가 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1.2배당이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가 없어서 그렇지. 다만 이 경기 조금 도전해 보실 분들께서는 차라리 저는 승 1무가 아니라 에인절스 프렌도 한번 노려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원정팀이잖아. 원정팀이라서 9회까지 어쨌든 빠따를 다 칠 수가 있는 팀이고, 결론적으로 이게 핸드릭스가 오늘 또 한번 잘 던져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핸드릭스의 옛날 기록이 아닙니다. 이번 시즌 기록이에요. 이번 시즌 이미 디트 상대로 8이닝간 1실점 기록이 이미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표들이라는 게 어쨌든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꾸준했다라는 거는 뭐 상성상 좋았던 선수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더까지 봅니다. 디트승, 에인절스 프랜승, 언더까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애틀랜타랑 마이애미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어떻게 본다면 효자였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제가 몰빵으로만 가라 그랬는데, 제가 어제 6일이었죠. 7일이었지. 7일 동안 6일이었다. 6일에 제가 한 개도 못 먹었어. 주야간을 하나도 못 먹다 보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요쯤 되면은, 왜냐면 제가 최근에 좋았잖아요. 몰빵이나 끝장 승부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마 드렸을 때 형들이 많은 분들이 승부로 좀 컨택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이제 후원금도 또 보내주시고 또 그렇더라고요. 다시 한번 또 이 유튜브를 빌어서 감사 인사 드리겠고, 뭐 어쨌든 애틀랜타를 제가 컨택한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홈 경기 빠따가 좋기 때문이에요. 물론 최근에 뭐 빠따가 오락가락 했기 때문에 애틀랜타나 빠따 안 믿어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뭐 치는 거 보셨죠 여러분들? 막판 후반 또 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잘 쳐요. 애틀랜타는 팀 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치는 것도 가능한데, 홈 경기에서 일단 홈런이 잘 나옵니다. 그런 부분의 강점들도 있고, 또 오늘 양팀 선발 투수가 애틀랜타는 브라이스 엘더 이번 시즌 4승 8패 방어율 6점대 벌레 투수입니다. 홈 경기에서 이번 시즌 더 못 던져요. 장타 홈런이 가장 많은 애틀랜타 선발 투수고, 마이애미 선발 투수가 오늘 카브레라입니다. 이번 시즌 5승 5패 방어율 3.2점대인데 이 선수 또한 원정 경기 OPS가 8할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만큼 오늘 타격전이에요. 근데 홈 경기에 애틀랜타한테 또 역배를 줬어. 역배 또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애틀랜타 역배 프렌, 그리고 오버까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거는 마이애미가 이겨도 애틀랜타가 이겨도 마운트 값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그 빠따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8.5점이라고 한다면 오바, 심지어 오바 기준점이 8.5점인데 배당도 1.9배를 줬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도 괜찮고 애틀랜타 역배 쪽으로 보셔도 될 만한 게임이다. 자, 그러면 미네소타랑 캔자스시티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토님 곧 제가 답변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미네 선발 투수 오늘 조 라이언입니다. 이번 시즌 10승 5패 방어율 2.8점대고요. 캔자스 선발 투수 오늘 세스 루고입니다. 이번 시즌 8승 5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합니다. 최근에 양 두 선수의 분위기가 조금은 달라요. 이제 미네소타 선발 투수 조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클리블랜드 원정 경기에서 6이닝간 2실점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잘 던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라는 팀 자체의 어떤 힘도 분명 빠따에서 나오다 보니까 투타 밸런스가 맞는 게임들을 잘 안 지긴 해요. 오늘 그 경기가 딱 이 경기긴 하죠. 조 라이언에다가 빠따 준수하지. 웬만한 투타 밸런스는 그래도 최근에 조금 그래도 상위권에 속해 있는 팀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자, 캔자스 선발 투수 세스루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또 흔들립니다. 토론토 원정 경기에서 4이닝 2실점하고 조기 강판이 됐어요. 이유가 제구가 안 돼. 아예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스루고가 홈 경기에서 늘 좋은 경기를 했지만 원정 경기 불안점은 역시나 제구였다. 오늘 이 경기 또한 제구에 대한 문제점을 좀 이제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시즌이었죠. 지난 시즌 세스루고가 이미 미네소타 원정 경기에서 제구 불안을 한번 보여주면서 4이닝간 8실점으로 개박살났던 적이 있어.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지난 시즌 세스루고는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네 원정 가서 한번 털렸던 적이 있었죠. 그때 미네 빠따 불타오를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경기는 미네가 질만한 게임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미네소타 또한 최근에 보면 좀 빠따가 오락가락하고 있고, 또 이제 원정 경기에서 홈 경기로도 돌아왔기 때문에 과연 이 빠따가 얼마나 유지가 되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 그러다 보니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요거 알아두시면 좋은데, 미네소타는 시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와일드카드를 포기를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소개했고, 이번에 트레이드 할 때 보면은
뭐 핵심 선수를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오히려 좀 이제 이탈된 자원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포기를 한 겁니다. 이번 와일드카드를. 그리고 캔자스는 아직까지 와일드카드 진행 중이죠. 그런 부분에서 미네가 이기긴 하겠지만 굉장히 타이트하게 캔자스가 따라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뭘로? 마운드로.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요거는 미네 승을 보지만 1무도 접근 방향성이 괜찮았던 경기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언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언더까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텍사스와 필라델피아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텍사스 어딨냐 선발 투수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텍사스가 여기 있다. 텍사스 선발 투수가 오늘 메리 켈리 선수가 선발 등판을 합니다. 이번 시즌 9승 6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직전 경기 캔자스전에서 6이닝과 2실점 준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 켈리도 좋은 게 뭐냐면 참 단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리 켈리의 유일한 단점이 득점권에서 약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벌벌이다 보니까 약간 그래서 이제 득점권 좀 약하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는 메이저리그급 투수가 아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또한 이번 시즌 중반에 이제 켈리가 슬슬 메이저리그에서 통하는 구위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최근 지표들만 놓고 봤을 때는 훌륭합니다. 딱히 단점도 없고요, 장타를 많이 맞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인 구종 가치가 3점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래도 B+급 정도는 메이저리그에서 된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 그리고 필라델피아 선발 투수 오늘 크리스토퍼 산체스입니다. 이번 시즌 10승 3패 방어율 2.4점대 기록해주고 있고, 직전 디트로이트전에서 8이닝간 무실점. 자, 메리 켈리가 좋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B급 플러스급 투수로 분류할 수 있긴 한데, 문제는 오늘 이 크리스토퍼 산체스의 최근 피칭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직전 경기 디트로이트전에서 8이닝간 무실점 거두면서 이미 10승 투수를 또 기록을 했고요. 또 산체스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얘가 구위 값에 따라서 그 한 달에 뭐랄까요 성적이 굉장히 천차만별인 선수인데, 이 선수가 구종을 딱 3개를 던지거든요. 싱커랑 체인지업. 그러니까 슬라이더를 던지긴 하는데 잘 안 던져. 보통 싱커랑 체인지업 딱 2개로 게임을 끌고 가는데 이 2개 구위급씩은 8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점이 있는 게 뭐냐면 공격적으로 투구하면서 결정구 2개를 갖고 있고, 이게 카운트까지 쌓아나간다. 대개 7이닝, 많이는 8이닝, 2이닝까지 먹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야. 이게 좀 무섭다라는 거죠. 여기다가 필라델피아 최근 빠따 나쁘지 않고요. 텍사스 또한 홈 경기에서 빠따가 나쁘지 않은 팀이기는 해도 사실 크리스토퍼 산체스의 어떤 최근의 싱커 그리고 체인지업의 힘들,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게 필라델피아가 승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마행까지 동반될 만한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언더 먼저 볼게요. 왜냐면 텍사스도 그렇고 필라도 그렇고 둘 다 선발들은 나쁘지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전 필라델피아 승리 보면서 아싸리 필라델피아 승리 쪽 베팅해보실 분들께서는 저는 마행승도 괜찮다고 봐. 오히려 마행승에 대한 메리트가 일반승 배당보다 더 좋아 보였던 경기였습니다. 필라델피아 승에다가 마행승 그리고 언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인트루이스와 시카고 컵스 경기 보겠습니다. 세인트 선발 투수 오늘 맥그립입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 방어율 5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컵스 선발 투수 오늘 보이드입니다. 이번 시즌 11승 4패 방어율 2.3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직전 경기 제가 한번 형들 살려드렸던 경기였던 거 다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였나요? 제가 2부 방송을 다 끝내놓고 형들이랑 프리토크를 하는데 자꾸 어디선가부터 시청자분들이 제 방송을 들어오셔서 다들 똑같은 얘기를 했어. 시카고 컵스 오늘 어떻게 보느냐. 근데 제가 컵스 경기를 프리뷰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컵스 경기 어떻게 보느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때 다들 질문하셨던 그 구간이었는데, 그때 컵스가 홈 경기였고 보이드가 홈 선발 투수로 올라와서 잘 던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컵스를 가지 말고 차라리 언더를 가라 그랬어. 왜? 컵스가 홈 경기에서 뭐가 문제라 그랬죠? 바로 빠따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보이드가 적게 점수를 내주면서 컵스가 적게 빠따를 점수를 낸다? 차라리 상대팀 프랜싱이나 언더가 낫다라고 말씀을 분명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컵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홈과 원정에서 이번 시즌 차이 나는 빠따 때문이야.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분명 나는 그런 팀입니다. 이번 시즌 놀랍게도요, 그때 그 개막전을 다저스랑 그 도쿄에서 했잖아요. 도쿄 시리즈. 그 전에 그 프리시즌 때부터도 시카고 컵스의 어떤 이제 빠따의 그 특이점은 원정 경기가 그 제가 기억하기로 프리시즌에 8할 6푼인가 그랬고 홈 경기가 6할 때 후반이었을 거야 아마. 그만큼 희한하게 원정만 가면 좀 빠따를 잘 쳤단 말이지. 자, 그만큼 오늘 선발 등판하는 이제 시카고 컵스의 보이드 또한
물론 홈 경기에서 방울 1점대로 더 잘 던집니다. 원정 3점대로 좀 불안하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컵스가 빠따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발과 빠따가 모두 합쳐진 상황에서 오늘 나온다라는 거고요. 또 세인트 선발 투수 맥그리비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루이스 선발 투수가 대부분 홈 경기를 잘 던지는 게 일반적인 반면 얘는 홈 경기에서 정말 약합니다. 물론 이번 시즌 뭐 지표가 많진 않은 선수여도 홈 경기 방울 7점대, 원정이 오히려 3점대로 더 떨어지는 편이다.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안타를 많이 맞아요. 피안타율이 거의 3할대에 넘어가는 구종들이 너무나 많다. 컵스처럼 그냥 이제 대놓고 빠따를 휘두르기에 너무나도 적당한 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컵스 승에다가 마인스 오버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은 보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정 경기에서 포심 구종 가치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2점대 한 중반 나오기 때문에 세인트루이스가 또 홈 경기에서 빠따가 나쁘지 않은 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오바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다. 컵승, 마인승, 오바 이렇게만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샌디에이고 그리고 보스턴 경기 보겠습니다. 오늘 샌디 선발 투수가 닉 피베타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11승 3패, 방어율 2.7점대고요. 보스턴 선발 투수가 오늘 뷰러입니다. 이번 시즌 6승 6패, 방어율 5.7점대입니다. 얘 많이 떨어뜨렸네요, 그죠? 예전에 제가 프리베 드릴 때 뭐 이제 방어율 7점대, 6점대 막 이랬는데 5.7점대까지 일단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7월에 좀 잘 던지긴 했어. 후반기 들어와가지고 초반에 한두 경기인가 좀 잘 던졌죠. 그런 느낌이었고요. 자, 일단 샌디에이고 선발 투수 닉 피베타라는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이번 시즌 형들한테 유독 뭐 홈이랑 원정 경기에서 차이가 나는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홈에서 선발 등판했을 때 그래도 형들한테 가장 메리트 있게 설명해드린 두 명의 투수, 첫 번째가 시애틀의 길창주 형님 길버트였고, 두 번째로는 샌디에고의 홈 선발 투수 닉 피베타였습니다. 원정 경기 방울 4점대, 홈 경기 방어율 1점대로 상당히 훌륭한 편이고, 홈 경기 OPS 또한 4할대, 즉 길창주랑 똑같은 홈 OPS 4할대를 기록해주고 있다. 늘 말씀드리지만 후반기 들어와가지고 홈이건 원정이건 가리지 않고 어떤 특이점 지표가 4할대라는 것, OPS가 아주 훌륭한 지표, 웬만하면 4고 안 치는 지표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샌디에고는 최근에 이제 트레이드 시장을 통해서 마운드까지 불펜까지 보강이 끝났기 때문에 닉 피베타의 강점인 이닝 이팅 능력, 어느 정도 이닝만 먹어준다면 줄줄이 아마 필승조들이 올라올 겁니다. 그야말로 아마 단단한 느낌의 어떤 마운드일 거라고 좀 예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스 선발 투수 워커빌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정 경기 걸러야 되는 많은 투수들 중에서 한 투수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원정 경기 방어율이 무려 8점대입니다. 그리고 WHIP가 무려 1.8점대, 원정 경기에서 피홈루치가 무려 9이닝당 2개, 6이닝 던진다고 봤을 때 1.5개는 홈런이 나온다. 피장타율 원정 경기 5할대. 물론 이제 그 샌디에고 빠따가 형들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암 걸려요. 정말 암 걸리는 그런 빠따긴 한데, 그래도 워커빌러 정도는 공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직전 휴스턴한테까지 4이닝 한 3실점, 그렇게 빠따 답답하다고 소문난 휴스턴도 빠따를 살려준 장본인이 바로 이 명의, 바로 워커빌러다라는 것까지 고려해 보았을 때 샌디에고가 승리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당도 1.5배면 괜찮아요.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빠따예요, 빠따. 오늘 만약에 샌디가 진다면 빠따 때문일 거야. 그런 좀 부분들의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 저는 경기 샌디에고 승리 보면서 승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버 보는 이유는 샌디에고 점수를 많이 낼 것 같아 보여서 그렇게 오버를 보는 거고, 이 보스턴 또한 최근에 형들 빠따가 나쁘지가 않아요. 진짜 얘들이 한 경기, 어느 최근 10경기 중에 한 경기에 한 번 부진하고 빠따가 다 잘 터지긴 했어. 그런 부분도 조금은 우리가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긴 하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애틀이랑 템파베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애틀 선발 투수가 루이스 카스티오입니다. 이번 시즌 8승 6패, 방어율 3.2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템파베이 선발 투수가 오늘 드류 라스무센입니다. 이번 시즌 9승 5패, 방어율 2.8점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라스무센 나는 솔직히 왜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잘해요. 뭐 직전 경기도 잘했죠. 다저스전에서 홈 경기 5이닝과 무실점. 이 라스무센의 문제가, 제가 이때 다저스전에서도 형들한테 프리뷰 한번 해드렸는데, 이 선수의 문제는 뭐냐면 이닝 히팅이 안 돼. 그러니까 볼이 정말 좋거든요. 뭐 100마일짜리가 지구가 돼버리니까, 밀크플러스님 그러니까 볼 별풍선 자체는 좋다라고 195개 평가가 되는 거는 적중기원. 맞긴 한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제구에 대한 문제도 좀, 제구란다. 이 피장타에 대한 문제가 좀 있고요. 체력 이슈가 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를
볼은 좋거든요. 볼만 놓고 보면은 와, 볼 죽인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뭔가 경기가 압도적인 맛이 일단 없기는 해.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 이닝 이팅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어. 그러다 보니 불펜을 좀 빠르게 소모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따른단 말이지. 그리고 템파베이 감독이 이름 뭐더라? 이 감독이 엄청 고집이 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펜을 운영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얘가 완전 믿음의 야구야. 이 템파베이 이 감독님 자체가. 어쨌든 뭐 마운드 팀이기도 하고 셀링 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이게 이제 원정 경기에서는 다소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는 저는 지표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스무센 저는 모르겠어요. 원정 경기에서도 이렇게 홈보다 아무래도 원정 약하기도 하니까 라스무센 자체도 그런 것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자 시애틀 선발 투수는 루이스 카스티오인데 직전 경기 텍사스전에서 4이닝간 2실점 분명 아쉬웠습니다. 아쉬운 경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루이스 카스티오가 이제 전반기 막판부터 그리고 후반기 초반 보여주고 있는 가장 강점 제가 직전 경기 때 말씀드렸습니다. 체인지업이 올라오고 있어요. 체인지업 하면 루이스 카스티오 하면은 체인지업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만큼 메이저리그에서 체인지업을 훌륭하게 구사한 선수다. 특히나 템파베이를 상대로 템파베이 뭐 어쨌든 최근에 원정 계속되는 연전이기 때문에 피로 누적에 대한 가능성도 높고요. 시애틀에 답답한 빠다가 오늘만큼은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다만 늘 말씀드리지만 시애틀 홈 경기에서 마헨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경기 시애틀 보시거나 또는 마헨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어제처럼 언더를 보세요. 언더를. 제가 어제도 시애틀 마헨 보시는 분들은 언더 보라 그랬죠, 형들. 그래 그만큼 시애틀 마헨 보시는 분들은 언더 보셔라. 그 다음에 승일무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밀크 플러스님 감사드리고요. 데이터표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보 내일 아침에도 배팅 가능하나요? 8시 이후에 배팅 가능하죠. 8시 이후에 배팅 가능합니다. 자, 다저스랑 토론토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저스 선발 투수가 클레이튼 커쇼입니다. 이번 시즌 5승 2패, 방어율 3.29점대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토론토 선발 투수가 오늘 맥스 시오저입니다. 이번 시즌 2승 1패, 방어율 4.4점대입니다. 좋은 경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만약에 그 배트맨에서 한 경기를 배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경기 승패 그 다음에 핸디캡, 언더바를 함께 배팅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늘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이 경기를 한 번에 축으로 돌려버릴 것 같아. 다마옵을. 왜 그러냐? 일단 다저스 선발 투수 클레이튼 코쇼는 이번 시즌 홈 경기에서 분명한 약점을 갖고 있는 투수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정 경기보다 홈 경기에서 확실하게 피장타 수치나 홈런이 많이 나오는 편이긴 해. 그리고 토론토 선발 투수 맥스 슈어저 같은 이 형님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홈 경기에서 방어율이 좀 더 높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로저스 센터가 아무래도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뭐랄까요? 이 방어율이 좀 자책점이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지 실질적인 피장타랑 홈런 수치가 많이 나오는 곳은 원정입니다. 그만큼 우리 맥스 쇼저 형님도 이제는 이 형님도 이제 그만 은퇴를 해야 돼요. 구위값이 안 나와. 1.2점대. 포신 페스티벌이 1.2점대야. 참 세월이 야속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이 선수도 너무나도 직선 구종 위주의 어쨌든 구위 몰빵 이제 투수였던 형님이셨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직선들만 주구장창 던지면서 다저스 원정 구장에서 살아남는다? 피홈런 한 방 안 받고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고 봐야 됩니다. 즉 양쪽 다 오늘 아마 빠따로서 아마 게임을 끌고 나가야 될 텐데 자 이렇게 봐요. 제 토론토가 형들 최근에 어느 구장을 갔다 왔습니까? 바로 쿠어스필드를 가지고 갔다 왔죠. 쿠어스필드를 갔다 온 팀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얘들이 너무 이게 바짝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타격 폼이 너무 바짝 올라가 있어서 그러니까 쿠어스필드에서 잘 쳤기 때문에 다음 경기도 잘 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쿠어스필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기 밀도 때문에 브레이킹 볼이 좀 더 떨어져야 될 볼이 덜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포크볼이 자 봐봐. 이 화살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야 될 포크볼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몰리는 볼이 많고 생각보다 장타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쿠어스 필드 밖을 벗어난 다음에 커터 또는 커브 또는 포크볼을 본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 왜? 더 떨어지거든 각도가. 특히나 오늘 맞붙는 클레이튼 코쇼의 강점은 역시나 커브입니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쿠어스 필드를 다녀온 다음에 보통 이 팀들이 그 다음 경기를 부진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그런 부분도 토론토에 해당이 좀 될 것 같기도 해. 즉 이 경기는 다마웃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 엄청 맛있어 보이는 경기였어. 근데 이게 동시 배팅이 우리는 안 되니까 배트맨은 그게 좀 아쉬웠지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 경기는 샌프란시스코랑 워싱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왜 가지고 왔느냐? 좋아 보여서 가지고 왔느냐? 너 아닙니다. 좋아 보여서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오늘의 제가 볼 때 역배, 뭔가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역배를 하나 본다라고 한다면 나는 여기일 수도 있다라고 봐. 왜? Why? 오늘 어쨌든 최근에 워싱턴의 문제점은 그냥 게임을 못해요. 투타 밸런스가 완전 붕괴됐습니다. 리빌딩 실패했죠. 뭐 이제 팀에서 언해피 띄우는 애들도 많죠 지금. 전반적으로 뭐 감독의 지금 뭐 불화설도 나오고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팀이 엉망진창이긴 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팀의 홈 경기 빠따가 더 엉망진창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샌프란시스코는 로비 레이를 선발 등판시키고도 빠따 안 터져서 지는 팀이야. 결론적으로 빠따만 놓고 봤을 때 난 워싱턴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1번부터 4번까지의 루키들의 장타력이 훨씬 더 샌프보다 좋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뭐 딴 거 없어요. 이게 뭐 너무 좋아 보였던 경기였다가 아니라 뭔가 남들이 예상하지 못한 역배를 하나 오늘 잡는다라고 한다면 나 오늘 이 경기, 그러니까 빠따가 안 터지기 때문에 질 수도 있는 경기라고 봐요. 저는 오늘 요거 워싱턴 역배 볼게요. 심지어 오늘 워싱턴이 뭐 쓰레기 투수가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이크 어빈이 올라오기 때문에 나름 경쟁력이 있는 투수라고도 봐도 된다라는 점에서 워싱턴 역배 보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까지 형들 깔끔하게 프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오늘 승부 기간이다 보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승부 기간은 좀 흥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좀 해서 좀 호흡이 뜨는 경우가 좀 있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래 도움되셨다면 다들 좋아요, 구독, 우리 유튜브 형님들 많이 눌러주시고 우리 숲TV 여러분들도 빠르게 추천 눌러주시고 전체표 보도록 합시다. 추가적으로 또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 오늘 강승부입니다. 정말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반기 강승부 승률은 100%입니다. 한 번도 아직까지 패배가 없었고 또 심지어 전부 다 뭐 푸곤했고 그죠? 뭐 정말 조기 퇴근도 많았고 우리가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깔끔하게 한번 조기 퇴근 해보도록 하겠고 몰빵 최근 6연승까지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제 오늘 뭐 강승부인 만큼 또 데이터 받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여러분들께서는 댓글창에 오픈 카톡 링크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길 바랍니다.